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오늘은 한국경제 환경 비즈니스, 오늘의 제목은 서울 중심 미니 신도시 개발 잠자던 용산 깨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전 추진되었던 한강의 르네상스 부활 기대감 솔솔, 부천 대명사로 강남도 안 부러워. 대한민국의 부촌의 주축을 바뀔 수 있을까? 들판에는 똥파리가 들끓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서울 강남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부촌의 대장 노릇을 했다. 1960년 말 정부가 강북에 몰려있던 도시 집중화를 분산시키고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강남으로 기업들이 모여들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에 아파트를 줄기차게 들어서며 땅값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오죽하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이다. 하지만 2000년도 후반에 들어서면서 강남의 위협하는 동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서울 남산을 베개 삼아 한강을 내다보는 곳이 용산이다. 당초 서울시 주도로 용산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 추진, 표류 등을 반복하면서 기대만큼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정부까지 개입하면서 8,000가구 대규모의 미니 신도시 건립이 핵심인데, 이에 따라 용산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용산 개발의 끝은 어디일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 개발이 전부일까? 아니면 10여 년 전에 계획됐던 한강 르네상스 중심인 국제 업무 도시로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일까? 현 시점에서는 정답은 알 수 없다. 정부의 의지와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을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용산은 개발할 곳이 아직도 차고 넘쳐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용산 한강 대로변에 들어선 지금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빌딩은 2006년에 추진했던 용산 개발 계획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원래대로라면 620m 높이의 초고층 상동이 빌딩도 세워져야 하고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등 아파트 총과 한남 이태원 일대에는 미국의 비버리힐스가 부럽지 않는 고급 단독주택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어지지 않았다.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용산에 주목한다. 집값도 강남 못지않게 비싸다. 그 이유는 역시 입지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일단 서울 중심에 있고 한강과 가까우며 강남과 강북을 오가기에 편한 금사라기 땅이다. 서울 지하철 145선 KTX 주변을 지나면서 신분당 선도 2025년 개통이 될 예정이다. 널푸른 남산과 함께 한강으로 연결되는 여의도의 면적보다 넓은 용산 민족공원도 개발 준비 중이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용산 개발 플랜, 이러한 호재로 용산은 지난 1, 2년간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승동으로 불리며 서울 강북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평당
아파트 가격이 4,500만 원, 강남은 6,600만 원, 서초구는 5,700만 원의 딜을 이었다. 강남 상구에 묶여 송파구는 440만 원보다 비싸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 중 일부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서울시가 아닌 행정 최고 상위 기관인 정부가 직접 나섰다. 용산 정비창 유휴 부지에 약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식 발표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용산 일대 집값은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2억 넘게 호가가 급등했다. 이마저도 매물이 없다. 특히 이번 미니 신도시 개발을 토대로 그동안 자초되었던 용산 국제무역업무지구에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형성되는 분위기이다. 5월 20일 찾은 용산 일대 온통 미니 신도시 개발과 앞으로 변화하게 될 용산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공인중개업소는 물론이고 음식점, 미용실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개발 이야기가 이어졌다. 특히 공인중개업소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와 투자 문의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정신없는 모습이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 보니 서부 이천동 한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대표로 보이는 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용산 지도를 펼치며 강연까지 했다.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자와 후광 효과를 노린 만한 지역은 어디인지를 추천하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값의 호가를 얼마든지 얼마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지 묻기도 했다. 굳이 따로 개발과 관련된 분위기를 묻지 않아도 용산의 분위기가 얼마나 들썩이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들은 이야기 중의 기억에 남는 몇 마디가 있다. 이번에 무조건 개발된다. 박원순 시장이 발표할 때와 이번 정부가 발표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용산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강남은 용산의 명함도 못 내밀게 된다는 등 끼니를 때우기 위해 들린 식당에서도 온통 용산 집값 엄청 오르겠다는 이야기만 오간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한동안 손님이 줄었지만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동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가게에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미용실에는 원장이 손님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2007년도 발표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테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용산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길을 걷는 와중에서도 분양가는 얼마일까? 나도 한번 넣어봐야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린다. 이전 3기 개발의 로또 분양 기대감까지. 이처럼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는 바로 용산이다. 정부는 5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 정비창 유휴 부지에 약 8천 가구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여파이다. 아직 용산 일대에 들어서야 할 고층 빌딩과 호텔 그리고 쇼핑몰 등 상업, 업무, 시설 개발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상황이 이 정도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사실 용산 정비창 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국제업무기구 개발 면적이 700만 제곱미터가 넘으니 비율이 10%도 채 안 된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2006년 서울시가 용산에 총 31조의 사업비를 투입해
초고층 빌딩 23개를 짓고 동부가의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과 함께 추진된 사업이다. 이 중에 용산 정비창 부지는 5천 가구 규모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지구가 어우러지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09년 용산 참사 등의 악재가 이어지며 결국 2013년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용산 개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던 드림허브가 25억 원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이자를 내지도 못하고 부도를 맞기도 했다. 조용하던 용산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2018년 7월이다.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개발 구상을 발표하자 용산과 여의도는 물론 목동, 마포 주변을 비롯하여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당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이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던 국토부와 갈등을 빚기까지도 했다. 약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로 인해 결국 여의도 용산 통개발 계획은 전면 보류되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을 발표했다. 이전 개발 발표 때와는 다른 점은 시장 주도형의 개발이 아니라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8천 가구 중 오피스텔 물량 1천 가구를 제외한 7천 가구 중 약 30% 2천 가구를 공공임대로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1,500가구는 공공분양, 청년, 신혼부부, 주택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은 이러면 2023년 말 또는 2024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도심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의 시세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 대기자들의 움직임도 바쁘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지방의 가점 높은 청약 대기자들이 목표를 변경, 용산 정비창 부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23년 말에 해서 2024년 분양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를 이전하여 분양 시점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사라기 땅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땅 낭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동부 이촌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를 들어설 지역에 공공 임대 아파트촌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동부 이촌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이번 계획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투기 차단 초강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번 용산 개발을 위해 정부는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자 곧바로 용산 정비창과 주변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대지 면적이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부활한 것은 11년 만이다. 토지 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개발 재건축 7곳, 용산연 주변 재개발 구역 6곳,
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 1지구, 한강로 등 재개발, 삼강맨션, 신용산역 북측 1에서 3구역, 용산역 전면 1에서 2구역, 국제빌딩 주변 4, 5구역, 정비창 전면 1에서 3구역, 펌프장, 빗물 펌프장 등이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 구청 허가를 받은 뒤에 매매하는 게 골자이다. 주거 상업지로 땅의 지목이 맞게 사용할 때만 거래가 허가된다. 주거 용지에 들어설 집을 사면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매, 임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의 30% 과태료를 낸다. 토지 거래 허가 여부는 면적에 따라 다르다. 국토부는 대상 구역의 주거 지역이라면 토지 면적의 18제곱미터 초과할 때,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기준, 면적 범위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서울 도심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강력하게 작동한 것은 3차 뉴타운 개발하던 2009년 3월이 마지막이다. 토지 정비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뉴타운들은 이 시점에서 주거 용지의 20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보다 180제곱미터로 완화되었다. 이후 구역별로